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내일도 같은 가치일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의 가치는 매 순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문제는 남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당신의 예금이 사라지는 순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베네수엘라 770만 명이 겪은 화폐 붕괴의 현실이고 동시에 2026년 한국 경제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산은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부터 더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면 안심합니다. 대출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희망합니다. 언론에서 경제회복이라고 보도하면 그제야 안도감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당신 주변에서 아무도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모, 친구, 직장 동료 모두 무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정확히 10년 전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부유한 남미 국가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1만 2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폐는 종이 조각이 되었고 국민들은 달러로 거래합니다. 700일 70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당신은 그건 저쪽 나라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네, 정말 그럴까요? 장담컨대 지금 당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 첫째, 당신의 은행 예금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5%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3%를 상회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은행에 돈을 넣을수록 당신은 실제로는 돈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1억 원을 은행에 1년간 예치했다고 가정합시다. 기준금리 2.5%면 25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3%라면 1억 원의 가치는 97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150만 원을 손실했습니다. 자, 당신이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250만 원의 이자도 사라진 셈입니다. 이것이 금융지옥이고 당신이 매 순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당신의 급여입니다. 당신은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안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월급은 실질 구매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한국의 평균 가구 월소득은 약 550만 원입니다. 1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약 480만 원이었습니다. 70만 원 올랐으니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같은 기간 생활비는 40% 이상 올랐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은 무려 60%가 올랐습니다. 당신의 월급은 14% 올랐지만 생활비는 40% 올랐습니다. 이 강역이 매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감은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제로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당신이 믿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의 해지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2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3,8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이웃도, 당신의 형도, 당신의 친구도 모두 평균 3,800만 원의 부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2026년부터 금리 리셋이 본격화됩니다. 140만 가구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되면서 이자 부담이 평균 20% 이상 증가합니다. 한 가구가 월 200만 원의 대출금리를 내고 있다면 내년에는 24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가구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촉발하는 연쇄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입니다. 왜? 돈이 없는 국민들이 집을 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2026년 한국 경제는 1.9%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동시에 실업률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카드사 연체율은 이미 역사적 고점을 지나 계속 상승 중입니다. 2024년 카드사 연체하액은 무려 8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5년 전 대비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신은 나는 신용카드를 잘 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시스템 전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결국 당신도 언제든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2010년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2천 달러였습니다. 당시 한국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석유 수입에만 의존했습니다. 제조업 발전을 외면했습니다. 다양한 산업 육성을 포기했습니다. 결과는 유가가 떨어지자 국가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돈을 인수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베네수엘라 통화는 매년 100% 이상 평가절하됐습니다. 당신이 1년 전에 100달러로 지낼 수 있던 생활이 1년 뒤에는 50달러로는 불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2018년 물가 상승률은 65만 %를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읽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아침에 사는 빵값이 오후에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였습니다. 국민들의 평균 체중은 2년 사이에 19kg 감소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770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인구 3,900만 명 중 24%가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4명 중 1명이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가격 통제를 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을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결과는 농부들은 손해를 보니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붕괴됐습니다.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럴까요? 지금 한국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규제를 강화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주택 공급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서민들은 더욱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됩니다. 돈 많은 사람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대다수는 전월세 노예가 됩니다. 당신의 자산이 사라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많이 풀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한국의 광해 통화 M2는 무려 4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제 경제 성장률은 9%에 불과했습니다. 통화는 43% 늘어났는데 경제는 9%만 성장했습니다. 이 강역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은 같은 수량이지만 그 가치는 34%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1억 원을 저축했다면 실제 가치는 6,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할 것입니다. 왜? 가계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국민들이 파산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돈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결과는 더 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액은 변하지 않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계속 줄어듭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예금만으로는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첫째, 당신의 자산을 분산시키십시오. 현금의 비중을 50%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나머지 50%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실물 자산입니다.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금, 은 같은 귀금속을 고려하십시오. 금은 모든 통화 위기에서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금을 소유한 사람들은 생존했습니다. 당신이 금을 1온스라도 구매하면 그것은 당신의 자산입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져도 금의 가치는 유지됩니다. 둘째, 달러를 보유하십시오. 이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당신의 자산의 2, 5, 30%를 달러로 보유하십시오. 왜? 통화 위기가 오면 모든 나라는 달러로 돌아갑니다. 베네수엘라도 결국 달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당신의 소득원을 다양화하십시오. 직장만이 소득원이라면 당신은 매우 위험합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는데 생활비는 계속 오릅니다. 부업, 투자, 사업 등 다른 소득원을 만드십시오. 당신이 매달 월급 외에 추가로 100만 원을 버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지금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편한 길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고 월급으로 버티고 정부를 믿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갑니다. 당신도 쉽게 이 길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026년, 2027년, 2028년 그들은 계속 당신의 자산의 가치를 삭감할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 가난해질 것입니다. 10년 뒤에 당신의 자산은 지금의 50%도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불편한 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자산 구성을 바꾸는 길입니다. 금을 조금이라도 사는 길입니다. 달러 계좌를 만드는 길입니다. 부업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불편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밤 당신의 통장을 확인하십시오.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둘째, 이번 주 중에 금 1온스를 구매하십시오.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금을 소유해본 경험을 만드십시오. 셋째, 다음 달부터 당신의 소득의 10%를 추가 소득 만들기에 투자하십시오. 부업을 배우든 투자를 배우든 사업을 배우든 선택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